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운이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걸 공부한 바가 있고요. 또 대운에 의해서 원국의 이 격국을 보다 더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성격시킨다고 표현을 했죠. 또 이 대운에 의해서 원국의 원국에서 찾아진 그 격국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즉 변격이라고 그러죠. 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천간과 지지의 그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 특성에 의해서 즉 작용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 희기와 즉 천간과 지지의 그 작용력 차이로 인한 그 길흉 또는 희기가 차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 천간과 지지의 그 속성의 차이, 그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그 작용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력으로 인한 그 희기, 즉 길흉이 천간과 지지의 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어찌 보면은 천간과 지지의 근본적인 그 속성 또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자평진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천간과 지지의 속성에 대해서 그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정관격이 천간에서 정화를 보면은 이 정관격이 합격이 되죠. 상관을 보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정화가 정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합격이 되죠. 반면에 이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은 이 오화가 되는데요. 오화는 이 유금을 이 정관을 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천간은 작용력이 있는데 천간은 동해서 움직여서 작용을 하는 글자임에 비해서 반면에 지지는 이 고요한 상태, 정한 상태,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즉 작용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화가 유금을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천간과 지지의 근본적인 그 속성의 차이죠. 이런 속성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지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정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오화가 극할 수가 없으나 이렇게 운이나 이 원국에 의해서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이웃을 화국이 되면은 요때 이 오화가 동하게 된다는 거죠. 작용을 해서 이 정관을 긁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갑이 신월달에 태어나면은 칠살격인데요.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오화가 작용을 해서 상관 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합이 안 일어나면은 이 오화는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이런 천간과 지지의 차이로 인해서요. 이렇게 갑이 6월에 태어나면 이 전관격인데요. 신금과 경금이 함께 투관이 되면은 관과 살이 섞여져 있다는 얘기죠. 혼잡한다는 얘기죠. 반면에요. 이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이 신금인데요. 이렇게 유금과 신금이 같이 있어도 얘네들은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관살이 혼잡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경우는 관살 혼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신금이 유금과 신금의 통분을 할 뿐이죠. 얘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6월에 간목이 신금이 들어오면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데 또 신금이 투관되면은 이건 중관이 되죠. 얘도 작용을 하고 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이 되죠. 그래서 정관격이 합격이 되죠. 반면에요, 이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면은 요런 경우는 이 신금이
여기에도 투과되고 통분하고 시지에도 통분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흥관과 지지의 그 속성, 그 특성으로 인해서 청간은 동해서 작용을 하지만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있어서, 즉 지지 그 자체로는 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작용의 결과로 인한 희귀 또는 길흉이 천간과 지지에 차별이 있다. 구별이 된다. 그 내용이죠. 보다 이제 자세히 저평진적 원문을 보면요. 이 명 중에는 희기가 있죠. 이렇게 원국 내에는 각 글자에 희기가 있죠. 격국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글자는 희신이고 격국을 파격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면은 이 기신이라고 하죠. 비록 이 지지와 천간에 모두 천간에도 희신, 기신이 있을 수가 있고 지지에도 희신, 기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천간은 하늘을 주재하고 천간은 움직인다는 거죠. 동적이라는 얘기죠. 움직여서 하는 자구위가 있다는 거죠. 즉 작용력이 있다는 거죠. 천간은요. 반면에 지지는 땅을 주재하고 이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 쓰임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점이 결정적인 천간과 지지의 그 속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어, 또한 천간은 하나를 주재하고 천간은 이게 간목이면 목이고 정화면 화고 하나의 오행밖에 없다는 얘기죠. 천간의 글자는. 그러나 지지에는 그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오화에는 병기정이 있고요. 여기 신금에는 무임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각각 복이 되기도 하고 즉 길이 되기도 하고 흉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천간과 지지는 길흉을 길흉으로 작용되는 것에는 천간과 지지의 속성에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있느냐? 요것 때문에 그러죠. 천간은 동적이고요. 움직여서 작용을 하는 거에 비해 반면에 지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임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그 자체적으로 동하기 때문에 이게 정관격인데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재성으로 또 생을 받든가. 이게 정관격의 첫 번째 성격 요인이죠.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식상의 정관을 극하는 것을 예, 인성이 이 식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이 식상으로 하여금 정관이 공격받지 못하게 이 인성이 정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정관격이 인성을 보면 성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정관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투관이 되면 정관격이 성격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관격이 파격되는 요소는 첫 번째는 이 상관을 보는 것이죠.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관이 이 편관을 함께 보는 거죠. 이게 관살이 혼잡이 되죠. 그러면 파격이죠. 관살 혼잡이 왜 파격이냐? 정관격의 좋으면 주된 임무는 무엇이냐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양명지원인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 가려고 하는 것을 정관이 비겁 얘네들을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격이 길격이거든요. 근데 정관이 칠사라고 혼잡이 되면은 이 정관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는 이 일보다 혼잡이 되면은 나를 극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으로 정관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이 편관과 혼잡되면 파견 요인이 되는 거죠. 또요, 이 정관이 또 천간에 또 다른 정관을 봤다. 그러면은 그걸 중관이라고 하죠. 그때도 역시 중간이 되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는 측면보다 나를 극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이 돼도 정관격의 파격 요인입니다. 이렇게 정관격이 상관을 보면은 천간은 그 자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거죠. 어, 정관격이 상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지에서 상관을 보면은 얘는 정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쓰임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얘가 쓰여지느냐? 정화나 기토가 투관이 됐을 때 얘가 쓰여지는 거죠. 근데 정화나 기토가 없이는 지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극금을 하지를 않아요. 생극제화를 않는다는 거죠. 이 지지 자체로. 예, 그래서요, 이게 병화가 신월달에 태어나서 이미 투관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격을 잡을 때 이거를 신중에 그 중기인 임수가 투관이 돼서 칠살격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된 격이 메인 격이 재성격입니다. 제격이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주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걸 칠살격이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 분명히 이 경우는 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제격이 이렇게 보면은 어, 식신으로부터 생재를 받았어요. 성격이 됐죠. 그럼 이 칠살 부분은 제격의 겸격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격이 이런 제격이고 칠살격은 일종의 보조적인 격, 이 겸격에 불과하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제격인데 식신으로 생을 받아서 제격이 성격이 됐고요. 이 경격 부분도 식신으로 제사를 해가지고 이 칠살 부분도 그 성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런 사주는 재물과 이 권력을 동시에 얻게 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제격인데 주된 격이 제격인데 왜 제격이 성격됐다고 하느냐? 이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생금을 받았기 때문에. 천간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해서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을 해주니까 얘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걸 어, 안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지는 이렇게 지지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 신금이 무토가 생에서 주면은 먹으라고 내 입속에 넣어주면 먹게 돼 있는 거죠. 거꾸로 이게 금생수를 하는데 이게 재생살을 하죠. 그러면 그때 얘가 작용을 않는데 어떻게 얘가 재생살을 한다고 합니까? 작용을 이렇게 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면서요. 얘는 능동적,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임수가 이 신금으로부터 기운을 설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소생이 이 신금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유의하지 않고 그냥 쓰임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수가 기운을 빼가는 거지. 얘가 생해 주는 거.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가 임수를 생해 주는 게 아니라 임수가 기운을 이 신금으로부터 기운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 지지가 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걸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타율적 또는 수동적이 되겠죠. 기운을 빼가는 거고 이게 생에서 모토가 생을 해주면 그걸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평진전 1권에 천간에 작용을 하면 지지는 그걸 수한다. 받을 수자를 했어요. 이게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의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자평진전은 1권서부터 5권까지 수미 일관되게 논리를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간은 이게 베풀 시자를 하거든요. 천간은 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해서 베푼다는 거죠. 시행을 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이 지자가 지탱해준다는 거죠. 지탱해준다. 떠받쳐준다는 거죠. 떠받쳐주고 천간이 작용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지지는 정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생해줄 수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생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기운을 빼가면 결과적으로 이 신금이 수동적으로
그 생을 설기를 당한 것뿐이죠. 예. 이 논리를 모르시는 어떤 선생님인가 이런 질문을 주신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요. 천간은 생극지하를 논하고 지지는 합형충파해를 논해야 된다고 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지는 그냥 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주도적으로 지지가 생극제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언제 쓰임을 현용하느냐, 드러내느냐. 지장간이 있는 글자가 이렇게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그때 얘가 쓰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얘는 이제 쓰임을 이 무토 임수에 의해서 쓰임을 드러내 주는 거죠. 설기를 당한 거예요, 얘가요. 요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얘가 현용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지장간이 오히려 투관이 됐으니까 쓰임을 지금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요게요. 요게. 예, 글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토가 없다. 그러면 이 지지가 천간으로 쓰임을 드러낸 게 없죠, 이 경우는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면서 어떻게 생을 받습니까? 이거는 수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요 개념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나 임수가 전혀 없다고 그래도 얘는 그냥 지지 정한 상태로 가만히만 있느냐. 아, 유년 운이 돌아가고요. 또 월 운이 돌아가기 때문에 천간에 언젠가 경금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만 있는 죽어 있는 글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글자를 신자진 삼합이나 인목 같은 게 와서 충을 오면은 역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 예, 전반적인 내용이요. 예, 그리고요. 예, 이것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화급금을 못 오는데 인옷을 아, 삼합을 하면은 이 오화가 작용을 한다 이제. 그래서 화급금을 할 수가 있다. 예, 관살 혼잡 뭐 이것도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관의 속성을 천간으로서 드러내죠. 얘는 나의 목숨의 원천인 에, 재성을 비겁의 분탈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신금이에요. 간목이나 을목을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금하고 함께 뜨면은 이게 관살이 혼잡돼서 얘마저도 이제 내 재성을 지켜주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고 힘들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살 혼잡을 나쁘게 보는 거죠. 합격요인이죠. 이거는 지지에 이제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인데 이거는 작용은 신금만이 하는 거예요. 신금만이. 이 신금이 유금과 신금의 통구를 할 뿐이죠. 신금도 유금도 이 신금을 떠받쳐주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어, 작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모두 청간과 지지의 근본적인 속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청간은 생극자를 보고 지지는 형충파이를 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또 이것 때문에요. 다른 한편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자평진전을 비판하기도 하는 빌미가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 지지 글자를 다 사장시키고 왜 그러냐? 지지의 생극제어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극 같은 거 인정을 않고 천간의 생극제어를 천간 위주로만 본다. 여덟 글자 중에 생극제어를 이 천간 논리에 의해서만 파악을 하고 지지의 생극제어는 거의 무시를 함으로써 지지의 그 웨이트라고 할까요? 그 사주 여덟 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시했다, 등한시했다,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의 빌미가 되는 게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어도 이런 삼합이 된다든지 충이 된다든지 그럼 얼마든지 또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예, 왜 천가는 생극자를 논하고 지지는 충파해를 논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어떤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처음 할 때 청단과 지지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각종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명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논리적 깊이라 할까요? 그 내공이 정말 보잘것없죠.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습죠. 그 원문을 보면은 비유하면 이렇게 갑이 유금 정관을 쓰면은 그러면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이 바로 용신입니다. 유금을 쓴다는 얘기는 격은 원령에서 작기 때문에 어, 이게 유금이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금이 원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격에서 천간에서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면은 관살이 혼잡돼 있는 거다. 얘는 경금 이제 정관이고요. 얘는 칠살이죠. 얘도 작용을 하고 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됐다. 얘는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지켜낼 쪽으로 작용을 하려고 하는 애인데 얘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얘마저도 내 감목의 그 양명지원인 재성을 지키는 일보다 친구 때문에 얘가 감목을 극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이게 정관격의 파격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유는요, 이 예로 여기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신유가 있으면은 이 신금은 경금이 지지로 내려온 것인데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그거 왜 그러냐? 얘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만. 얘는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신금 역시 이 신금의 왕지죠. 12운성에. 그래서요, 이 신이 이 신금과 유금 모두에 좌했다. 즉, 통군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선생님이 이 좌했다는 표현이 이게 동일한 그 기둥에 있어야만 좌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신금이 유금을 본 것처럼. 이게 협의에 좌했다는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신금이 요 원숭이에도 좌한다고 나왔죠. 이게 천간 글자는 지지 모두에 좌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생이 언젠가 그 답글에 이 좌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동일한 기둥에 있을 때는 협의로 보는 것이고 여기처럼 이렇게 동일한 기둥이 아니더라도 여기 월주에 있고 여기는 일주에 있어도 좌한다는 표현을 썼죠. 이 고서는 이렇게 주로 광의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소생이 하는 일이 있어서 주로 이 영상을 이틀 내지는 대부분 3일 간격으로 올리는데요. 어, 빨리빨리 이 질문 사항에 이 답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그걸 소생이 보고 이 강의 진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이렇게 영상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든 또는 이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든 그렇게 또는 그 댓글로 말씀을 드리든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그 정부죠. 정부의 관리가 또한 다른 행정구역의 그 인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신금이 자기 그 당마을에, 닭고을에 도장뿐만 아니라 여기 원숭이 고을에, 원숭이 마을에 그 도장도 장악하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유금의 이익을 당마을 주인들의 그 유금 집안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원숭이 마을에 원숭이 행정구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청가는 그 쓰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야말로 이게 순혈주의죠. 가장 유금의 그
그 족장자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거는 조금 같은 집안이라고 그래도 조금 이게 먼 집안이죠. 다른 집안의 사정도 그 이익도 대변해주는 격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는 관살 혼잡이고 신유가 있으면 관살이 혼잡이 아니냐. 그것은 간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간은 동하고 지는 정한 상태로 쓰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작용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작용력으로 인해서 어, 사주 원국의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그것이 희신이고 나쁜 쪽, 즉 격국을 합격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은 희신인데, 아니, 기신인데 그것 때문에 천간과 지지가 모두 희신, 기신이 있을지언정 그 차이가 나는 게 이 간지의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이 원칙을 이게 자평진전 일권 청강과 지지의 처음에 나오는 거죠. 소승의 이런 설명까지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 일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읽을수록 그 1권, 그 2권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그 전제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비유를 해보면 갑이 유금 정관을 쓰는데 즉 관격이라는 얘기죠. 정관격에서 경신금은 관살이 혼잡해 있고 예,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봤죠. 신금이 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금이 둘이 있죠. 작용하는 애가 둘이 있어요. 우리 골인데 대표자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유금 골의 이익,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얘도 있는 거죠. 대표자가 둘이니까 얘들 둘이 꼭 똑같이 활동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있어도 얘네들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간목을 극하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중간인데 이게 신금이 밑으로 내려온 게 유금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이 아니죠. 왜 아니냐? 이것이 간지의 차이예요. 얘네들은 둘이 활동하고 여기에서는 활동하는 건 여기에요. 작용하는 것은. 얘들은 얘하고 얘는 둘이 이 신금을 지탱해 주는 거죠. 서포트 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얘도 지원해 주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얘가 제대로 밖에서 대외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집안이 평온해야 됩니다. 이게 충을 맞아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다. 그러면 이 천간이 대외 활동을 못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간이 아니죠. 그래서 유금이 둘이면은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 즉, 신금이 위에 둘이면 관이 이게 거듭됨을 이게 중간을 범했다. 안 좋게 된다는 거죠. 합격이라는 얘기죠. 유금이 둘이면은 이렇게 이 이해에 의하지 않는다. 즉 중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금이 두 개의 유금에 좌한 것은 얘도 좌하고 얘도 좌하고 그것은 하나의 정보가 두 개의 구운을 포섭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당마을과 본래의 당마을을 모두 대변한다는 얘기죠. 이건 중간이 아니죠. 예. 정화가 투어면 이렇게 정화가 투어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 요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관을. 신금이 투관이 되면은 뭐 천간이니까 바로 이게 움직이니까 더 쉽게 뭐를 하죠. 신금이 안 했다는데 이 지지를 극한다는 거예요. 여기 투관됐다 소리 없죠.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6월에 의해서 정화가 투관이 되면은 이 정화는 이 유금을 극한다는 거죠. 천간은 생극제화를 하니까요. 생극제화를 이게 극제를 하는 거죠. 극제를. 그러나 오화를 만나면 여기 오화를 이렇게 운에서 오화를 만났다. 그럼 오가 지지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오화는 이렇게 이 예에 의하지 않는다. 즉 오화가 유금을 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동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천간과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이 원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정화는 움직이지만 동하지만 오화는 고요하게 정하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화급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또 병화와 기토가 아니 정화와 기토가 함께 보면은 이렇게 기토가 봤어요. 여기 뭐 정화가 있다든지 여기에 이제 오화연은 병기가 함께 내장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어찌 장차 재성이 되는 될 줄을 알겠느냐. 이게 이런 거죠. 오화가 오면요. 요거를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의 록을 본 거예요. 록을. 그러면 이때는 재성을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재성을. 이 표현이 그거거든요. 함께 정화와 기토가 함께 소장되어 있는데 어찌 재성이 되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성을 본 거예요. 재성을. 재성운이 온 거죠. 얘 때문에. 얘를 활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청감과 지지의 근본적인 차이죠. 일반인들이 명리를 10년 이상 하셔도 이 논리를 청가는 왜 승극자를 논하고 지지는 왜 형충파열을 논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없어요. 이게 청가는 움직이고 지지는 고요하다. 그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생극자의 문제까지 연동시키고 이렇게 삼합이나 충이나 이런 문제까지 전개시키는 이게 다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에서 맹파나 이런 데서 보면 충으로서 지지 글자를 움직인다. 그걸 충동이라고 그러죠. 합으로서 움직인다. 그건 합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형으로서 움직이는 형동, 또 형충파해 그걸 이제 해를 천이라고 하는데요. 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를 천동. 이게 다 이 이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간처럼 움직이면 굳이 뭐 충으로 합으로 움직인다 뭐 한다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 지지는 정함을 존재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평진전의 강점이 그렇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근거와 목적으로 소중히 한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면은 이거 엄청난 거죠. 요즘 우리 시대가 그걸 목도를 하고 있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거꾸로 작용을 그런 일을 했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기본이 몰각돼서 그렇죠.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기본이 없으면 이 사주 자체가 다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만물이 다 세상사 다 마찬가지. 이 여덟 글자지만 그 이러한 논리적인 그 함의가 이게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많은 그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함에도 대화수의 선생님들이 이 논리를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기에는 모르죠.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뭐 특별한 비기도 아닌데요. 예, 평주를 보면요. 서선생 표현을 보면 예, 신과 유금은요. 요런 이게 신과 유금은 모두 금의 뿌리다. 여기 신금의 뿌리죠. 그래서요. 관의 집이라는 거죠. 이게 예, 관의 집이고 가문이고요. 또 살의 가문이다. 이게 아까 뭐 제가 닭마을, 원숭이 마을, 닭 집안, 원숭이 집안 이게 뭐 정당이면 또 가문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문을 천간의 글자가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대표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갑이 신금 정관을 사용하면 이런 경우죠. 경금과 신금이 함께 투관되면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함께 투관되면 혼잡이라고 하고 신유가 함께 나타나면 이렇게 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건 혼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신금이 둘을 보면은 이렇게 신금 이렇게 보면은 중간이라고 하고 두 개의 유금이 이렇게 보면은 중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이거 간지의 속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간은 동하고 얘는 정하기 때문에. 예, 관사를 함께 보면은 이 점은 이제 조금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관과 살이 이렇게 함께 드러나 있으면 어, 반드시 혼잡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관살이 있다 해서 반드시 이걸 혼잡이라고 얘기해서 나쁘게만 봐야 되느냐? 나쁘지 않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도 나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 혼잡다 해서 무조건 관격이 합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일종의 권도가 있다. 모든 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관격에 한살이 혼잡돼 있으면 이건 원칙적인 거고 예외적인 경우도 같이 나와도 무방하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경우도 있다. 그게 예외적인. 그거는 그 내용은 자평진전에서 어디서 하느냐? 그거는 이 정관격은 그 4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칠삭격 같은 경우는 5권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혼잡이 역시 늘 관삽이 혼잡됐다 해서 늘 나쁘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관삽이 혼잡돼 있어 늘 흉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건 원칙적인 표현입니다. 예. 대체로, 이게 대체로라면 이게 원칙적으로 그 얘기죠. 100이면은 뭐 80% 이상은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있소이다. 예외를 전제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을 써서 칠사를 화하는 경우, 이게 인성을 써서 칠살의 기운을, 칠살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리는 인자인데, 예, 그렇지 못하게 이거를 교화시키는 거죠, 이거를. 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성을 사용해서 칠사를 변화시키는, 순화시키는, 인화시키는, 거기서는 이게 관이, 이게 칠살이죠. 그러니까 칠살격을 해서 인성을 써가지고 얘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때 정관이 있어도 관살이 혼잡된 거죠. 어차피 이게 이 힘을 순화시키는 쪽으로 이 인성이 그거를 화살을 하기 때문에 정관이 왔다고 해도 역시 순화시킨다는 게 설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관이 와도 기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재를 써서 관을 생할 때 이게 재생관을 해가지고 얘를 왕성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칠살이 함께 나왔다. 그럼 이 재 때문에 관뿐만 아니라 살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정관을 생하는 이유는 뭐죠?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정관님. 누구로부터? 비견의 분탈로부터. 얘들이 이 재성 얘네들 자신들을 극하고 못 살게 구는데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관님 얘들을 혼내줌으로써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제 역할을 해야 이 일주님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한테 생해주고 있는데 이 7살까지 함께 있다. 그러면 얘마저도 얘를 지켜주는 것보다 직접 이 재성의 주인님을 어,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걸 해서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얘기죠. 를 사용해서 정관을 생해주고 있는데 이때 칠살과 혼재되면 정관을 생겨냈더니 이게 함께 있으면 그때는 이게 기피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왜? 이때는 정관마저도 나를 때리니까. 식신을 사용해서 이게 제사를 하는 경우, 이게 살이 있어요. 너무 얘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식신으로 그걸 하든, 이걸 식신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어, 양일간 같은 경우는 그 양인으로서 합산을 하든, 얘를 좀 순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국에서 관살이 함께 있어요. 원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관입 안에서 이게 살에 종한다. 이게 뭐냐면요. 칠살격의 성격 요인은 얘는 무지막지하게 날뛰는 애라 천방지축으로 날뛰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애라 얘를 잘 조율시켜야 돼요. 순화시켜야 돼요. 교화시켜야 돼요. 교화의 수단이 이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음일간 같은 경우는 상관하고 합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수단은 세 가지예요. 이게
교화시키는 수단이 상관이든 식신이든 여기 겁재로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식신격에서 성격 요인에 식신 생제를 한다든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예. 또 식신격이 제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와 식신과 이 칠살의 힘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식신은 아주 미약하고 반면에 편간이 무지막지하게 세다. 그러면은 얘가 나 이제 식신격 하지 않고 나 칠살격 할래. 그거를 기식취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정관하고 칠살하고 있으면 더 힘이 세지죠. 식신은 약하고. 그러면 식신으로서 칠살을 제살하는 거를 포기하고 이 칠살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식취살입니다. 그때는 인성이 있어야 성격이 되죠. 이게 이제 그 인성이 상신이 되는 거죠. 그때요. 그 논리거든요. 여기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정관과 관살이 함께 드러나 있으면 관이 많은 거죠. 이게 정관이 아울러 있으면은 이 편관이 더 편화되기 때문에 식신 입장에서 내가 극화해야 될 대상이 상대방 세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난 이제 식신격 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갈래. 그래서 이 살에 따라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단어를 알려면은 자평진전 2권의 그 재관인식 살상법인 그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달달달달달 허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예요, 디폴트. 8개의 격국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 그건 디폴트라고. 이게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구구단은 우리가 수학을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고 도구예요, 도구. 이걸 판단을 못 해요. 왜 이게 관이 많아 가지고 그 살해 종한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래서 그 자평진전 2권을 정확하게 눈 감고도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자평진전이 너무나 쉬운 책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한 번 설명해 놓은 거 두고두고 계속 써먹을 수 있다. 그 한 번 선언해 놓으면 어지간해서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이게 아주 편하죠. 선생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해요. 이 자평진전이.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거 10년, 20년을 공부해도 매우 매우 헷갈리는 거죠. 영원히 딴소리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어디와 연동되는 걸 모르는 거죠. 식신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 그러면 식신이 죄를 생하는 게 첫 번째, 제사하는 게 두 번째, 이 제살의 기운을 따라가는 거, 기식취살이 세 번째예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평진전이 한마디로 문턱 수준, 즉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그 장벽을 통과하면은 이거만큼 명쾌한 게 없다. 쉽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혼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얘들 따라간다는 게 나 식신격 하지 않고 그럼 이때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상신이거든요. 인성이 있어줘야 이 식신을 아주 다 흔적을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한 기운으로서 이때 이런 경우는 주로 일간이 힘이 약한 거죠. 신약한 경우. 반면에 관살이 기운은 왕하고. 그러면은 인성은 이 관살로부터 힘을 얻어와서 보강된 힘으로 일간을 생겨줘야 나도 좋은 거죠. 내가 힘이 있어야 이 식신도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렇게 연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은 지금 요 자평진전 상권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자평진전 4권, 5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져 있어요. 이제 서 선생이 이거를 소개를 한 것뿐이죠. 예, 평주를 보면은요, 또 예, 팔자 중에는 지금 이와 같이 그렇다. 팔자에서 청간과 지지로 있는 것은 뭐 이런 경우는 중간이고 이런 경우는 관살 혼잡이 아니고 여기는 혼잡이고 여기는 중간이 아니다. 이게 팔자 중에서 지금 팔자 내에서만 한 거고 여기는 이제 행운, 운도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지난 영상에서 그렇죠. 운이 와도 이렇게 지지로 오는 거죠. 천간으로 오면 천간이 글자가 있는 거와 같은 거죠. 똑같이 관살 혼잡이니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고 하는 그 이론이 천간과 지지의 희귀가 차이가 있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이 운에서도 똑같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운을 보겠다는 거죠.
갑이 유금 정관을 볼 때 이렇게요. 신금이 투했다. 그리고 이게 신금이 투했죠. 그러면 정관격에 이게 나름 성격이에요. 여기에 병화가 와서 얘를 없애버렸다. 병신합을. 그러면은 요 자체로는 성격이 됐는데 병화가 있으면은 이게 성중 유패가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죠. 그 대목에서 이렇게 투관이 되면은 성격이 됐다고 자평진정 원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신금이 투관이 됐는데 운에서 경금이 보면은 경운이 오면은 관살 혼잡이라는 거죠. 운에서도. 이게 원국에 경금이 있어도 혼잡이고 경운이 와도 혼잡이라는 거죠. 관살 혼잡이. 그러면 역시 정관이 내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을 지켜주는 것보다 나를 때리는 쪽으로 힘들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예, 신금을 보면은 이렇게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혼잡이 아니야. 지지로 오는 거는. 그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운으로 와도. 그렇게 신을 보면 요거 신을 보면 중간이야. 그렇죠. 운에 의해서. 예, 중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지에서 유운이 오면은 이건 중간 아니야. 그 얘기죠. 아까 다 설명드렸죠. 또요. 갑이 유금 정관을 보는데 이게 기토가 투했어요. 이렇게 기토가 투했어요. 예, 그러면은 정운이 왔다. 운에서. 그러면은 이게 상관이 운을 이해하는 거죠. 하늘 이게 청가는 동호니까요. 화급금을 한다는 거죠. 화급금. 근데 이게 같은 이게 공간에 있으니까 정운이 와도 이게 직접 하려면 힘이 들어요. 요 경우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 왔을 때 이름 상관운인 것 같아요. 상관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상관의 폐해는 없어요. 그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정운은 이게 관을 상하게 하는 운이다. 반면에 오를 보면은 기토 재성 여기 오운이 오면은 기토의 재성에 이게 예, 록이 되는 거죠. 록이 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록을 얻었다. 록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 오운은 갑 입장에서 이게 오운 상관인 것 같지만 상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상관이 아니고 뭐죠? 이건 토운이 왔습니다. 재성운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재성운이 왔습니다. 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청간과 지지의 작용력의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 오운이 왔다 그러면 상관운이 왔네. 상관경관. 이게 기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천간의 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과 세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일간에게 힐흉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게 이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사주학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일간만 아니면 일주만 추려서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 올시다. 그 자체가 얼마나 흑세무민을 하고 있다는 소생은 그건 일종의 뻥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90% 이상이 뻥입니다. 그 이런 사주의 논리적인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는데 왜 그러느냐? 소생이 보면 그 구독자 구걸이라고 할까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사람들도 그냥 공부가 아닌 그 오락 차원에서 보는 여러분 그 소생의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예, 이런 논리고요. 이게 소생이 조금 예, 서선생 이론까지 하는 게요. 지금 너무나 기본적인 거를 그 누구도 그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시청자님의 질문도 있었고요. 예, 또요. 이 운도 이렇게 사주 원국에 있는 거와 충gon과 지지 똑같다. 그거를 이제 계속하면요. 이렇게 운에서 청간과 지지의 희기 역시 이걸 보려면은 운에서 오는 이런 청간과 지지의 그 운이 이게 즐거운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보려면은 모름지기 또한 반드시 원국과 배합해서 봐야 된다. 늘 이거 하는 얘기죠. 이렇게 대운뿐만 아니라 유년을 원국과 이 전체와 배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일간 하나만 놓고 일주만 놓고 별 이런 이론에 다 어긋나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 운의 희기 할 때도 눈의 이게 나왔던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원문에서 매우 매우 강조를 해도 여전히 연말 연초 되면은 이런 그 혹세무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또 현혹을 당해주죠. 비유하면 갑이 유금월이 태어나면 이게 정관격이죠.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 관에는 이 재성이 예, 노출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재성이 노출돼 있죠. 이게 관이 암장돼 있고 이게 뭐냐? 관이 투관돼 있지 않다. 틀돼 있지 않고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요럴 때 관이 이게 장돼 있다. 암장돼 있고 재성이 노출돼 있다. 즉 정관은 지지해 있고 재성이 천간으로 투입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 가불을 보면은 운에서 가불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 재성은 얘네들은 천간에 있는 거와 똑같으니까 궁급쟁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탈당하는 거죠. 근데요, 인묘고 운이 오면은 일간을 돕는다. 예. 인묘가 이렇게 오면은 일간을 돕는다는 얘기죠. 일간이 근이 돼준다는 얘기죠. 이게 관격이면은 나의 반대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 관이 재로부터 생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애요. 힘이 있으면은 나의 진영과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이 관이 힘이 있으면 내가 약할 가능성이 일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묘가 오면은 나의 근이 돼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여기까지 했고요. 갑이 기토 재를 쓴다. 그러면 기토 재로하면 일응 제격이라는 거죠. 이거를 번역할 때 갑이 기토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토 사용하는 것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읽어보면 여기에 다 용신이라고 이게 이제 적천수적인 표현에서 이게 이제 한글로 읽으면은 소생이 이걸 6년, 7년 동안 헷갈려가지고 답답해서 이게 원문을 읽기 시작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 데서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갑이 이런 자평진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기틀을 사용하면 이게 재성격이라는 게 재성격 이렇게 사용해서 재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노출돼 있죠. 그렇게 하면은 천간에서 비겁을 봐도 싫어거리지 않는다. 이게 비겁을 보면은 꺼리죠, 이렇게. 천간에서 이게 갑을 이렇게 오면 꺼리죠. 여기서 갑을 오면 꺼리죠, 이렇게. 예, 재성격에서 갑을이 오면은 꺼리는 게 이게 이제 재성을 놓고 비겁하고 쟁제를 하니까요. 예, 이게 비겁을 보면은 싫어하게 된다. 또 지지에서는 꺼리지 않는다. 왜 재성격에 이 지지가 오면은 지지는 가만히 있는 거죠. 정해서 쟁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묘운이 오면은 묘미 합을 하면은 이게 삼합을 하면은 이때는 동해서 그걸 수가 있죠. 이런 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지는 정해서 기표하지 않는다. 만약 원국에 관성에 이렇게 투해 있다. 그러면 얘들 운이 와도 이게 정관이 비겁을 이렇게 통제 관리해 주니까 얘들 괜찮다는 거죠. 정관에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 지원 얘들을 지켜내는 거죠. 비겁의 분탈로부터 정관이 있으면 얘들을 극한다는 거죠. 정관이 있으니까 얘들을 극해서 얘들이 기토를 분탈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관이 투에 있거나 그러면은 싫어하지 않는다. 또 식상이 이 원구 여기가 이제 정관이 아니라 식상이 있다. 그럼 얘네들이 와도 이 비거분이 와도 식상이 있으니까 직접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식상이 있어서 이렇게 우에서 식신생재 이렇게 해서 재성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식상에 투였거나 그러니까 관성에 투였거나 아니면 병정화 식상에 투여 있으면 천간에서 재화의 신이 있는 거지. 얘는 뭐죠? 목국토를 하는 거죠. 목국토. 이건 제어하는 거지. 통제하는 거지. 극제하는 거죠. 여기는 뭐죠? 이때 재를 이제 설해가지고 목생화해서 이렇게 우회하게 해서 얘들이 직접 양명지원을 그 분탈해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 논리가
이런 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아리아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갑이 개수를 사용한다. 개수라는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번역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인수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무기토가 나오면은 무기토를 보면은 재성이 이게 무토나 기토는 일간 입장에서 이게 재성이거든요. 재극인을 하는 거죠. 재극인을 이게 재로 인성을 파괴한다. 안 좋다. 이게 격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상하고 즉 진술충미 운을 보면은 지지에 있잖아요. 얘들은 정하잖아요. 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이 오면은 자진합 이게 삼합을 하잖아요. 이게 삼합을 하면은 이 자체로 이게 더 확실하게 근이 돼주죠. 이런 때는 그래서 요런 그때는 이처럼 논하지 않는다. 즉 제극인을 하지 않는다. 왜?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해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청간과 지지의 가장 디폴트죠. 아주 기본적인 초성이죠, 초성. 이게 없이는 나머지 이런 게 그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원문을 보면은 아, 어, 그래서요. 이 지지가 그러나 이 지지만으로 아, 능히 그게 지지가 동을 해가지고 화와 복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인데 이게 지지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이 오화가 그걸 수 없는데 얘가 이게 동해서 그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인데 갑이 정관을 쓰는 이 정관격에서 오화는 본래 에, 상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 즉 오화는 본래 이게 유금을 그거지 못해. 얘는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을 만나고 술을 만나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게 원국에 인이 있어도 되고요. 대운에서 인이 있고 유년에서 술을 만나도 인후술 화국이 되면은 요때는 이 오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 동작을 한다는 게 더 이상 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화극금을 한다는 거죠. 화극금을 해서 이런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관격에서 이게 관격이 깨지면 이때는 상관경관으로 의와 백단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경우. 그 얘기고요. 아, 이 두 위치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이게 오와 이게 유금 사이에 이게 오화가 여기 있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이게 극하는 이게 작용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 두 자가 합을 요것이 얘네들이 합을 해가지고 화가 동작을 한다, 작동을 한다. 오화가 동작을 해서 능이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동작을 해서. 이와 이 사례를 반대로 보면은 갑이 신월에 태어나면은 요 경우죠. 신월에 태어나면 이게 칙살격이죠. 이때 오화를 봤다 그러면 오화는 재살하지 않는다. 본래. 그러니까 왜? 정하기 때문에 재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과 삼합을 하고 술과 삼합을 하고 이게 인술 이게 요 애들이 이게 청한국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 화야로서의 기운을 그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 그런 능력 그걸 청이라고 그래요. 청 방해물이 없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게 뭐 먼지나 뭐 이렇게 해가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몇 년 묵은 유리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부여죠. 잘 안 보이거나 그걸 블루로 하죠. 블루로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작용력을 잘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인호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제대로 자기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여건 그런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를 청하다고 하는 거죠. 청하다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지금 오늘 영상은 이 지지가 원래는 정하고 즉 원래는
작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삼합으로 하면은 동해서 작용을 한다. 그것만 설명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청간으로 지장간이 투간이 됐을 때 역시 얘가 투청이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얘 작용력을 쓰임을 드러내놓는다는 거죠. 그때도 청은 투청. 그 지난 영상에서 투청 개념을 R54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화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능이 이렇게 인운이나 수를 이렇게 대운 세운에서 오면은 상관대살 능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삼합을 하면은 움직이게 돼 있다. 지지라고 그래도. 지지는 원칙적으로 삼합을 하지 않으면 정한데 이것이 바로 지지가 천간과 구별이 있는 이유다. 이것이. 그냥 천간은 뭐 삼합이든 뭐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움직인다. 근데 지지는 작동을 하려면 삼합이 돼야 된다. 이것이 천간과 지지의 근본적으로 구별이 있는 것이다. 이 한 면으로 미루어서 나머지 것도 다 알 수가 있다. 이게 천간과 지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지금 이 말로 심 선생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 선생이 평준을 보면요. 지지는 충으로 인해서 동하고 작동하고 이게 지난 시간에 충 봤죠. 예. 대운에 그 운으로 충하는 운이 왔을 때 시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 운이 이 원국의 강한 글자를 충하해서 오면은 강한 글자는 더 움직이고 더 움직일 때 그게 희신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흉신이면 흉신이 미쳐 날뛰니까 안 좋은 거죠. 이게 원국의 우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보다 원국에 있는 글자가 왕신이 돼야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이 원국에 있는 글자가 약한데 운에서 오는 글자가 강하면 이게 원국에 있는 충원다 그래서 원국에 있는 글자가 동하지 않아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요. 또 삼합으로 인해서 작동을 한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토붕을 함으로써 능이 작동을 해야 복도 되고 길도 되고 재앙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예. 이 원리가 이렇게 서 선생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축으로서 작동하는 이거는 소생이 지난 그 대운 설명할 때 그 원곡을 충하는 운이 왔을 때 그 저평진정 원문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적천수의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의 구체적인 사안은 저평진전 4권, 5권에서 이 개별적인 그 사주를 놓고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미처 이제 그서 선생의 그 표현을 보면요. 갑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요 경우죠. 여기에 신금이 투했어요. 이렇게 정관격이 투했. 별도의 지지에서 오화를 본 경우 봤더라도 그 오화는 이 관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화가 이 정관을 왜 얘는 정하고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별도의 지지라고 돼 있어요. 이 운에서 만약에 인술 이게 회국 요런 운이 왔다. 화국 운이. 그러면은 화가 작동을 해서 정관을 상하게 한다. 얘도 이렇게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또 갑이 신월달에 이렇게 신월달에 오면 이제 칠살격이죠. 신월에 의해서 경금이 투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지지에서 오화를 봐도 이 오화만으로는 제살하지 않는다. 상관대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인술 이렇게 있으면은 화국이 돼서 움직여서 제사를 하게 된다. 이 논리는요. 이 논리는 간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얘기다. 이게 만약에 오가 왔는데 여기가 오가 왔는데 천간이 경오다. 그러면 이 밑에서 약간의 그
관을 깔고 있으면은 극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약간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투어지 않았어요. 요렇게. 신금이 투어지 않았어요. 여기는 투했는데. 그러면 5하고 6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고 그러면은 그 관성이 반드시 상처를 안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신금이 없다고 그러면. 약간. 다만, 지지는 각각 지키고자 하는 그 범위가 있다는 거죠. 요 범위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게 자기 영역 내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 힘을 이 영역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지, 힘을. 그래서 이거는 지지는 천간이 움직이는 그 힘의 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미세하다.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보다 보면 나무를 보느라고 산을 못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할 때 가끔씩 있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우선 이 대목에서는 이 지지는 어, 흉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지지 글자가. 지금 삼합은 봤으니까요. 지지가 움직여야 그것으로 인해서 화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충한다고 해서 모두 얘네들이 움직이느냐? 그거 아니죠. 이게 만약에 자운이 왔다. 그럼 오가 좌우 충 받아가지고 얘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유월이면은 자면은 왕상 유수에서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는 힘이 센 거고 여기는 지금 가을이 왔는데 여름 기운은 다 물러간 거예요, 이게. 이 희마리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얘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원국에 있는 글자가 자운이 오면 얘가 작용을 하느냐? 작용 안 해요. 이런 게 이제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은 쇠신은 뿌리가 뽑히고 이게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그것과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평진전에서는 4권, 5권 설명으로 밀어놨어요. 그것도 일괄해서 이렇게 원리 원칙을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격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차피 이게 왕신, 쇠신 뭐 이런 게 조금 일괄적으로 설명하기에 조금 심 선생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별도의 장에서 뽑아가지고 이 연역적 설명을 취하는 대신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즉 균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소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지는 현관에 비해서 원칙적으로 정한 상태인데 이게 동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평진전에서는 여기서는 삼합을 예를 들고 충 부분은 나중에 4권, 5권에서 나올 것이고 이 부분 지지가 충으로서 동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쇠신 왕신이 충후했을 때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정확하게 이제 지지의 글자가 충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작용을 하는지 않는지를 충으로 인한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예, 이 지지의 이제 희, 기가 작용을 해서 좋고 나쁜지가 이게 지지의 지장간이 운에 의해서 천간으로 왔을 때 그러면 그때 지지 쓰임을 기다렸다가 이제 쓰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이때 투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죠. 이것도 천간과 지지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런 경우를 맹파에서는 간지응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